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 미용학 마무리 과정이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팩과 마스크. 팩과 마스크는 각각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팩부터 살펴볼게요. 팩, 패키지에서 유래된 말이죠. 바른 후 마른다는 개념이 크고요. 크림, 젤 등의 제형으로 최소 젤 이상의 제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안착이 가능하죠.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발라보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비교적 얇죠. 그래서 마스크에 비해 도포 후 잘 마르는 편이고 외부 공기도 잘 통해서 피부 수분도 빼앗기기 쉽습니다. 건조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반면 마스크는 가면, 탈의 개념입니다. 바른 후 굳는다는 개념이 크죠. 눈으로 봐도 팩에 비해 두께가 제법 있는 편이죠. 그래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단되니 외부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분 증발도 많지 않습니다. 이 차단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얹기 전에 무엇인가를 피부에 바르는데요. 이것을 유효 물질이라고 하죠. 이 유효 물질에는 pH 조절 에센스라던가 탄력 앰플, 비타민 에센스 그런 것들이 있겠죠. 평소에 이러한 제품들을 바르면 아무리 많이 발라도 금방 마르거나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마스크와 병행해서 즉 유효 물질을 바르고 마스크를 얹어서 시간을 기다리면 이 물질들이 온전히 잘 침투됩니다. 겉돌지 않고요. 그래서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죠.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팩과 마스크의 목적과 효과를 살펴본다면 첫째, 피부에 필요한 물질을 도포하여 건강한 피부를 도모한다는 점과 즉 수분팩, pH 조절팩, 비타민 모델링 이러한 얘기겠죠. 둘째,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피부 유연, 즉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피부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팩과 마스크는 각각의 제품에 따른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효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팩과 마스크는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들이 대다수고요. 시간이 꽤 오래되면 팩이나 마스크가 지나치게 굳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가급적 오래 할수록 좋다라는 식으로 보기가 나온다면 틀렸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이런 명확하지 못한 표현들은 대부분 틀린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도포를 할 때에도 안에서 밖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젖은 패드로 가려주어서 도포할 때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석고 마스크라던가 모델링 마스크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눈을 가리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콘택트 렌즈도 반드시 빼야 되겠죠. 제거를 할 땐 아래에서 위로 떼어낸다던가 안에서 바깥으로 닦아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마른 해면이나 마른 수건으로 하면 마찰력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촉촉하게 적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무리 과정은 우리 실기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더 쉬운데요. 제거 후 냉스포를 사용하고 이후 화장수를 이용해서 pH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마무리 단계는 관리 후 기초 제품을 활용해서 피부를 정돈하는 작업이죠. 피부를 정돈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자, 기분 좋게 상쾌하게 관리를 받고 나왔는데 바깥의 상황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겨울철에는 칼바람,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피부를 쏘는 듯한 자외선 등 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애써 받은 관리가 피부 분비물들로 인해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건강하게 밸런스가 맞추어져 있어야 이런 해로운 물질들로부터 피부를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무리 과정은 기초 제품을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화장수, 에센스,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단 이것은 피부 타입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기에 정해진 답은 아닙니다. 더욱이 제품의 매뉴얼에 따라 바르는 순서 역시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무리 과정이 필요한 이유와 각각의 화장품들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화장품 제형에 따른 역할은 나중에 화장품 학에서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전신관리. 전신관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사용하고 계신 교재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실 거예요. 각 관리의 개념만 익히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스웨디시. 우리 실기시험 방식이죠.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액순환이 도모되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주죠. 총 5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마사지에 아로마 오일의 개념을 더해서 각 아로마가 가진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관리입니다. 이 아로마 오일의 경우 오일에 따라 도포, 섭취, 냄새를 맡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죠. 다만 아로마 오일은 고농축이기 때문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희석하는 오일을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고요. 이 캐리어 오일에는 호호바 오일 그리고 캐럿 오일 등이 있습니다. 경락. 경락은 중국의 고서이자 전통의학서인 황제내경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기혈의 운행 통로를 의미하죠. 기혈이 정체되지 않도록 통로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경락 마사지입니다. 이 경락을 관리함으로 오장육부를 다스릴 수 있다 믿는 것인데요.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니 미용 효과는 덤이겠죠. 흔히 굉장히 세게 하는 관리를 경락 관리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림프 드레나지, 림프, 배농을 뜻하죠. 노폐물을 배농시키기 때문에 그 셀룰라이트 제거 그리고 부종에도 탁월합니다. 림프의 흐름과 방향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매우 살살 진행합니다. 천식 환자나 임신부, 신부전증 환자 등의 경우 적용 금지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타이 마사지, 태국의 전통 의술 기법이죠. 대개 마사지는 습식과 건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타이 마사지의 경우 대표적인 건식 마사지입니다. 물기 없이 마른 상태에서 진행되죠. 스트레칭 동작들이 줄을 이룹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미용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죠. 아유르베딕, 인도의 종교적 의식에서 비롯된 전통의학 기법입니다. 양리작용을 하는 허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수요법,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이죠. 물의 성질이나 온도 등과 같은 상태나 압력 등을 이용해서 건강을 도모하는 요법입니다. 앞서 미용 역사에서 살펴보았던 고대 이집트의 목욕법이나 그리스, 로마에서 성행하였던 스파 테라피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수요법의 역사는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로부터 유럽에서는 스파 테라피를 통해 치료 효과를 도모했는데요. 온천물을 통한 목욕법이나 월풀의 공기방울을 통한 근육 이완, 혈액순환, 그로 인한 노폐물 제거 등의 효과가 있죠. 제트 샤워, 대표적인 수요법이죠. 물대포를 연상하신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압이 굉장히 세죠. 여기에 4m에서 5m 정도의 거리감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우리 대중목욕탕을 가도 이러한 원리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외에도 랩핑요법, 발관리 혹은 족부관리, 손관리 등이 있습니다. 제모, 피부 미용사이기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 바로 제모입니다. 자, 제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전신의 털을 제거하죠. 그럼 매끄러운 피부가 나오겠죠. 이 매끄러운 피부는 보기에도 좋을 뿐더러 화장품을 발랐을 때 발림성도 좋죠. 흡수가 잘 되니까요. 그러니 건강하고 보기 좋은 피부를 가꿀 수 있겠죠. 제모의 개념 나왔네요. 제모는 전신의 털을 제거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하여 미관상 아름다움을 부여해 줄 뿐더러 메이크업이나 제품의 영양물질이 피부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바로 제모의 개념입니다. 제모는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뉘는데요. 자, 여기가 표피, 여기가 진피층입니다. 모발은 진피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곳이 모낭이고요. 이곳이 모유두입니다. 혈관을 통해 전해지는 영양물질로 모발은 성장하죠. 모발을 보았을 때 표피층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 부분, 이곳을 모간이라고 하고요. 표피층 아래부터 모낭 끝부분까지의 부위를 모근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적인 제모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기침과 레이저가 있죠. 전기침은 모낭에 전련침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보내어 모낭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채모 하나하나에 전기침을 꽂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영구적인 제모 효과는 확실하죠. 다만 이 침을 모낭에 정확하게 꽂았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죠. 제대로 꽂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도 매우 많이 걸리고 시간 투자 대비 모낭 접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비효율적인 작업 과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반면 레이저는 모발의 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색소에 반응을 해서 모낭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저가 멜라닌 색소와 만나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반복 시술이 필요하지만 한 번에 광범위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 볼 수 있고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구적 제모법이기도 합니다. 일시적 제모,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모간이나 모근의 일부만이 제거되어 모유두와 모낭이 남아 채모가 다시 자라게 되는 방식입니다. 면도기, 화학적 채모, 핀셋 혹은 족집게 그리고 왁싱 등이 있죠. 면도기, 가장 일반적이죠. 모간을 제거합니다. 턱이나 다리, 애과 등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단한 방법이니만큼 채모가 올라오는 시간도 짧아서 관리 주기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화학적 채모, 화학적 약품으로 채모를 녹이는 방식인데요. 작업 후 티슈나 물로 제거하죠. 모간을 제거하는 것으로 화학 물질이기에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핀셋, 한 올씩 뽑아내야 되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 방법은 적은 채모를 관리하거나 왁싱 후 잔여 채모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뽑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모발
모발이 난 방향으로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면 모발이 끊어져 버려서 제모 효과가 떨어져요. 또한 뽑을 때 피부 늘어짐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모근까지 제거가 된다면 4주 간격으로 제모를 해야 되고 모간만 제거될 경우에는 주기가 더 단축되겠죠. 왁싱! 이것은 우리 실기시험 필수 과제죠. 그렇게 필기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왁싱의 경우 왁싱의 개념, 종류, 그리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념, 왁싱이란 왁스를 이용하여 제모를 하는 방법을 의미하죠. 그러니 잠시 후 알아볼 왁싱의 종류는 사실 왁스의 종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왁스의 경우에는 밀랍, 파라핀 등을 의미하는데요. 도포 후 굳으면 떼어내죠. 떼어낼 때 각질도 함께 제거가 되기 때문에 피부의 색도 맑아집니다. 이 왁싱은 모근까지 제거되어서 대개는 약 4주마다 관리를 하게 되죠. 종류,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동물성, 식물성, 석유 및 광물성, 그리고 합성입니다. 제형에 따라서는 소프트왁스와 하드왁스, 그리고 슈가링으로 나뉘죠. 소프트왁스의 경우 70에서 90도씨의 고온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파츌라로 제품을 떠서 도포한 뒤 부직포를 붙여 떼어내는 방식이죠. 자극도가 높은 편이고 화상의 위험도 있어서 사용 전 온도 체크와 함께 왁싱 후 진정관리 역시 필수입니다. 광범위한 작업이 가능하고 작은 솜털까지도 제모 효과가 있습니다. 하드왁스의 경우 40에서 60도 정도의 온도인데요. 도포한 뒤 부직포로 붙이지 않고 왁스 자체를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두꺼운 채모 제거에 효과가 있고요. 자극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예민 부위에도 작업이 가능하죠. 슈가링, 요즘 많이 보이는데요. 설탕과 함께 천연 성분인 레몬즙과 물 등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성 성분만으로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연상이 되시죠? 온도는 36도에서 40도 정도 됩니다. 자극도가 낮기 때문에 관리 부위 재작업도 가능한 방식이죠. 왁스는 온도에 따라서도 나뉘는데요. 냉왁스와 온왁스가 있습니다. 냉왁스, 데우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이 간편한 편입니다. 다만 굵은 채모를 완벽히 제거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온왁스, 온도가 뜨거운 만큼 화상의 위험이 크죠? 그렇게 온도 테스트와 함께 관리 후 진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냉왁스에 비해 제모 효과가 큽니다. 왁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준은 실기시험을 기준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진행 순서와 진행 방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도구 소독과 함께 제모 부위를 소독해야 됩니다. 제모를 하다 보면 자칫 감염의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제모 부위를 소독해 주어야 되죠. 이후 파우더를 발라주는데요. 왜? 혹시나 있을 피부의 피지, 물기 등과 같은 잔여물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채모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왁스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때 파우더를 바르는 방향이 중요해요. 채모가 난 방향과 반대 방향, 즉 누워있는 채모를 일으켜 세운다는 생각으로 파우더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왁스를 스파츌라에 덜은 뒤 온도 체크를 하고 이후 도포를 해야 되는데요. 채모를 피부에 붙이듯 즉 파우더를 발라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부직포를 얹어볼까요? 준비해둔 부직포를 붙인 뒤 한쪽 손은 고객의 몸을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 부직포를 떼어내어야 제모 효과가 더욱 커지는데요. 이 부직포를 떼는 방향은 왁스를 바른 방향과 반대입니다. 즉 파우더를 바른 방향과 동일하죠. 부직포를 떼고 나면 이런 모양이 나와 주어야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처 제거되지 못한 채모들은 족집게나 정리용 부직포로 제거를 해주면 되죠. 자극이 되었으니 진정시켜줘야 되겠죠? 수딩젤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요. 이때 온스포 등과 같은 뜨거운 것을 피부에 닿게 하면 굉장히 자극이 되겠죠. 시원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주의사항, 제모를 할 땐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부염이라던가 트러블, 사마귀 등이 있는 부위에는 금지해야 되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사우나라던가 선텐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되겠죠. 제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모 전 피부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분기라던가 각종 분비물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미세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감염의 우려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던가 간질, 혈우병 등의 환자들은 제모를 금지해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피부 미용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피부 미용학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합격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겠죠. 다음 시간에도 성실히 그리고 꼼꼼히 준비한 자료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